한국이 반도체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자 일본의 질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주요 부품을 수출 규제하기 시작했고 거의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우익과 언론들은 크게 당황했지만 한국이 불매운동으로 오히려 부메랑을 맞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본에 대항하고 반일 노선을 걷는 한국은 꼭 몰락해야만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출 규제한 불화수소는 다른 구매처를 찾았고 국산화도 진행되어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출 규제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2배가량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실은 일본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 일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도 한국이 일본보다 잠재력이 크다는 전망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렸죠. 이 같은 분위기에 일본인들도 서서히 진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유명 커뮤니티에는 한국이 일본 우익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가 위험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꽤 좋은 느낌 같다. 한국 때리는 놈의 정보가 꽤 오래된 정보일 뿐 실제로 때리긴 한 걸까? 의심된다. 오히려 일본이 위험한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한국을 의식할 것도 없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반 문재인 정권에 조선일보가 불안을 부추기는 기사만 써서 그것을 일본의 인터넷 우익이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야. 엔화 환율이 1200원을 넘으면 한국에 외환 위기가 온다고 떠들어놓고 결국 아무 일도 없구나. 한국보다 10배는 위험한 것이 일본이다. 마침내 나라가 GDP를 속이는 수준이 되었고 붕괴하기는커녕 일본의 GDP 따라잡고 있잖아. 일본은 우익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점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 분위기도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변하지 않자 민간에서 한일 우호를 위한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셜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